1972년 12월 14일 인류의 마지막 발자국이 달 표면에 찍혔습니다. 그 후로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달의 고요함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천체이자 인류가 정복했다고 믿었던 달. 왜 우리는 갑자기 그곳으로 가는 길을 멈췄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갑자기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합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인류는 총 6번이나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했습니다. 12명의 우주비행사가 달 먼지를 직접 밟았고 그곳에서 골프를 치기도 했으며 수백 킬로그램의 달 돌덩어리를 가지고 돌아왔죠. 온 지구가 텔레비전 앞에 모여 환호하던 경이로움의 시대였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그 뜨거운 열기는 금방이라도 달의 도시를 건설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달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컴퓨터 성능은 수백만 배 좋아졌고 로켓 기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는데 왜 더 자주 가지 못했을까요? 기술이 갑자기 퇴보한 것도 달에 대한 흥미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누가 더 잘하나 보여주기 위한 치열한 시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주 탐사는 과학적인 목적보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에 가까웠죠. 결국 미국이 먼저 달에 깃발을 꽂으며 이 시합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승패가 결정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합에서 이겼으니 이제 더 이상 막대한 돈을 들여 무리하게 달에 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천문학적인 영수증입니다. 달에 사람을 한 번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당시 미국 전체 예산의 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이죠. 사람들은 점차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굳이 그 황량한 돌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나요? 결국 국가는 달로 향하던 돈을 내려놓고 다른 시급한 사회 문제들에 예산을 나누어 써야만 했습니다. 돈 문제만큼 무거웠던 건 바로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과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복잡한 기계들, 그리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착륙 과정까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무사히 복귀시키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난도가 높은 숙제였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국가적인 비극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은 탐사를 멈추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인류가 지난 50년 동안 달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았을 뿐 무인 탐사선과 궤도선들은 끊임없이 달 주위를 돌며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달 궤도 정찰선 LRO 같은 현대적인 장비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달의 뒷면을 촬영하고 얼음의 존재를 확인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달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준비를 위해 잠시 멈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다시 달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과거에는 단순히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 갔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실제로 살기 위해 갑니다. 달의 자원을 활용해 기지를 세우고 더 먼 우주인 화성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목표입니다. 5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인류의 도전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달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 펼쳐질 미스터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구에서 우리는 평생 달의 절반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너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겨진 달의 뒷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인류가 처음 달의 뒷면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경외심은 오늘날 거대한 과학적 수수께끼로 변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은 왜 우리에게 한쪽 얼굴만 보여주는 걸까요? 마치 서로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를 하듯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과 달 스스로 몸을 한 바퀴 돌리는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빙글빙글 돌면 상대방의 등 뒤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동주기 자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묘한 우연 덕분에 달의 뒷면은 수십억 년 동안 인류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올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베일을 벗은 달의 뒷면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구에서 보이는 앞면은 달의 바다라고 불리는 매끄럽고 어두운 평원이 펼쳐져 있지만 뒷면은 온통 운석 구덩이인 크레이터로 가득한 거친 전쟁터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실제 물이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 달 내부에서 솟구쳐 나온 뜨거운 용암이 평평하게 굳어 만들어진 어두운 현무암 지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바다는 거의 다 앞면에만 몰려 있고 뒷면은 하얗고 울퉁불퉁한 고지대와 크레이터가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달의 속살, 즉 지각의 두께에서도 나타납니다. 달의 뒷면은 앞면보다 지각이 훨씬 두껍습니다. 왜 이런 비대칭이 생겼을까요? 과학자들은 달이 처음 태어나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였을 때 지구가 내뿜는 열기 때문에 앞면보다 뒷면이 더 빨리 식으면서 껍질이 두꺼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 달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달의 뒷면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상처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극 에이트켄 분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지하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혹시 외계인의 기지가 아닐까 하는 상상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인공구조물이 아니라 거대한 운석이 충돌할 때 박힌 운석의 파편이거나 밀도가 아주 높은 물질들이 뭉쳐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대한 질량체는 달의 지형을 뒤틀어 놓을 만큼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인류는 직접 발을 내디뎠습니다. 최근 중국의 창어 6호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창어 6호가 착륙한 곳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남극 에이트켄 분지입니다. 이곳에서 가져온 흙과 돌들은 달이 어떻게 태어났고 초기 태양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줄 소중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달의 뒷면은 그 자체가 거대한 타임캡슐인 셈입니다. 과거 저화질 사진 속에서 발견되었던 기묘한 탑이나 구조물들은 사실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절묘한 착시였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구름을 보고 강아지나 사람의 얼굴 모양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뇌가 익숙하지 않은 모양 속에서 아는 형태를 찾아내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를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최신 고화질 사진들은 과거의 미스터리한 형체들이 사실은 평범한 바위산이나 구덩이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달의 뒷면은 여전히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우리는 아직도 달이 왜 그토록 비대칭적인지, 그 깊은 지하에는 무엇이 더 숨겨져 있는지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달의 뒷면은 인류가 더 먼 우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달 너머 머나먼 행성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어떤 비밀이 또 숨겨져 있을까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저 아름답고 낭만적인 달이 사실은 당신을 천천히 해체하는 정교한 고문실이라면 어떨까요? 우주복이라는 얇은 막 하나에 의지한 채 달 표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인류가 지구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한의 공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혈액이 소리 없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불 때문이 아닙니다. 달에는 공기가 우리 몸을 눌러주는 힘, 즉 기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꽉 묶인 풍선이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다 결국 터지는 것처럼
우리 몸 안의 수분들도 밖으로 튀어나가려 요동칩니다. 이것을 비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눈동자가 붓고 혈관 속에 기포가 생기며 몸은 기괴하게 팽창합니다. 뜨거워서 끓는 게 아니라 누르는 힘이 사라져서 터져나가는 고통이 본도 또한 자비가 없습니다. 공기라는 열 보호막이 없는 달은 햇빛이 직접 닿는 곳은 영상 120도까지 치솟아 모든 것을 구워버리지만 단 몇 발자국 옆 그늘진 곳은 영하 170도의 지옥으로 변합니다. 구워지거나 순식간에 얼어붙거나. 달에는 우리가 아는 온화한 기온이라는 상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들입니다.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라는 방패가 없는 이곳에선 태양과 우주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방사선이 우리 몸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 미세한 입자들은 당신의 세포 핵으로 파고들어 생명의 설계도인 DNA를 조각조각 끊어버립니다.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세포들은 몇 초 조금씩 파괴되며 암과 각종 질병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천천히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발밑의 흙조차 당신의 생명을 노립니다. 달먼지인 레골리스는 지구의 모래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어 마모되지 않은 이 먼지들은 현미경으로 보면 날카로운 유리가루와 같습니다. 게다가 정전기를 강하게 띠고 있어 우주복에 지독하게 달라붙고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내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치명적인 흉기가 됩니다. 가벼워진 몸조차 축복이 아닌 저주로 돌아옵니다.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달에서 껑충껑충 뛰는 건 즐거워 보이지만 당신의 뼈는 단단함을 포기하고 소중한 칼슘을 밖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피는 위쪽으로 쏠려 얼굴은 퉁퉁 붓고 다리는 새처럼 가늘어지는 버드레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력의 배신은 당신의 근육과 심장마저 약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고통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손톱보다 작게 보이는 푸른 지구를 바라보며 당신은 그 어떤 구조의 손길도 즉각 닿을 수 없는 완벽한 단절을 실감하게 됩니다. 고요하다 못해 귀가 먹먹한 정막 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어 갑니다. 이처럼 다른 인간의 생존을 거부하는 가혹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왜 인류는 이 위험천만한 사형장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모든 고통 너머에 인류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달의 어둠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캄캄한 달의 밤하늘, 기묘하게 일그러진 그림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풍경들. 인터넷을 떠도는 이 사진들은 정말 나사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조작한 흔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우주의 물리 법칙이 빚어낸 거대한 착시일까요? 아폴로 계획의 사진들을 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달의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없을까? 공기도 없는 우주라면 별이 쏟아질 듯 보여야 정상인데 말이죠. 이런 의문은 곧 사진들이 별을 제대로 그려 넣지 않은 채 세트장에서 찍힌 것이라는 강력한 음모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카메라의 노출 원리 때문입니다. 아주 밝은 대낮에 손전등을 켜고 사진을 찍으면 불빛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달 표면은 태양빛을 강렬하게 반사합니다. 카메라가 이 눈부신 표면과 우주 비행사의 하얀 우주복의 노출을 맞추면 상대적으로 희미한 별빛은 필름에 기록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방향 역시 단골 소재입니다. 광원은 태양 하나인데 그림자 방향이 제각각이라 스튜디오에 인공 조명이 여러 개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면이 아닌 울퉁불퉁한 지형과 경사면에 비친 그림자의 착시 현상입니다. 여기에 넓은 시야를 담는 광각 렌즈의 특성까지 더해지면 마치 여러 방향에서 빛이 오는 것처럼 왜곡되어 보일 뿐입니다. 달 사진이 가짜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거리감의 상실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대기 중의 먼지와 수증기가 멀리 있는 산을 뿌옇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기가 전혀 없는 달에서는 수십 킬로미터 밖의 지형도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칼날같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기의 간섭이 사라진 우주만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나사가 사진을 수정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네, 실제로 나사는 사진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은폐가 아니라 지저분한 이물질을 씻어내는 세수에 가깝습니다. 우주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면 수많은 노이즈가 섞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원본의 훼손을 막으면서 점 형태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정교한 보정 작업이 음모론자들에게는 정보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것처럼 비쳤던 것입니다. 최근 아르테미스 계획이 진행되면서 과거 아폴로 시절의 저화질 사진들이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달의 뒷면과 지평선은 과거의 기술적 한계라는 베일을 벗고 우리 앞에 새로운 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공기가 전혀 없는 달에서 소름 끼치는 종소리가 들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대한 우주 공간은 소리를 전달할 매질이 없는 정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과학 장비가 포착한 달의 지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묘한 울림을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듣게 될 것은 달의 미세한 진동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한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1969년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었던 아폴로 12호 임무 도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임무를 마친 달 착륙선 상승단이 달 표면의 충격과 함께 충돌했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의 지면이 마치 거대한 종을 친 것처럼 무려 1시간 넘게 가늘고 길게 떨렸던 것입니다. 당시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달이 종처럼 울렸다는 비유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귀로 직접 들은 소리가 아니라 지진계에 기록된 파형이 보여준 기묘한 데이터였습니다. 어떻게 공기도 없는 곳에서 이런 울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달의 지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흐르지만 달에서는 지면이 스피커의 떨림판 역할을 합니다. 충격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가 단단한 바위와 먼지층을 타고 전달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책상을 손으로 치면 그 진동이 책상 반대편까지 전달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거대한 방패 없는 전쟁터입니다. 지구는 두꺼운 대기권이 보호막 역할을 해줘서 작은 운석들이 타버리지만 달은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습니다. 모래알처럼 작은 미세 운석들조차 총알보다 수십 배나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달의 지면에 박히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 때문에 아주 작은 입자라도 달의 지면에는 강력한 충격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미세한 떨림을 찾아낸 것은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아폴로 지진계 같은 장비들이 달 표면에 미세한 전기 신호를 수집하고 과학자들은 이 신호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높낮이로 바꾸는 데이터 가청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을 귀로 듣는 소리로 변환하자 그동안 몰랐던 달의 비명이 비로소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달의 울림은 지구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까요? 그 답은 달의 속이 지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수분을 머금은 흙과 부드러운 지각층이 진동을 빠르게 흡수해버립니다. 하지만 달은 수천만 년 동안 바짝 마른 구조입니다.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하고 딱딱한 내부 구조는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보존하며 전달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달의 속이 비어있다는 가설보다는 달 자체가 매우 단단하고
건조한 암석 덩어리라는 과학적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탐사 데이터는 이 신비로운 현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증명합니다. 최근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착륙한 달에 남극 지역에서도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미세한 진동들이 수없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요하게만 보였던 어두운 남극 분화구 주변에서도 새로운 운석 충돌의 흔적과 지면의 떨림이 실시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달에서 들려오는 이 끊이지 않는 울림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 동안 달이 겪어온 충돌의 역사이자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달 내부의 비밀을 알려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달에 다시 발을 내딛는 날, 우리는 이 거대한 울림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달이 숨기고 있는 것은 소리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의 어두운 이면에서 발견된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정체불명의 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밤 당연하게 떠있던 달이 예고도 없이 밤하늘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당장 폭발하거나 멸망하는 극단적인 재앙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던 세상은 그 근본부터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요하지만 거대한 변화, 그 서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인공 조명이 없는 자연에서 달빛은 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등대였죠. 하지만 달이 사라진 밤은 완벽한 암흑에 잠깁니다. 달빛을 이정표 삼아 이동하던 야생 동물들은 일순간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밤의 지배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바다의 풍경 또한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밀물과 썰물 현상의 대부분은 달의 중력이 만듭니다. 달이 사라지면 조석 현상은 현저히 약해집니다. 태양의 중력이 여전히 지구를 끌어당기겠지만 조수간만의 차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거세게 출렁이던 바다는 이제 힘을 잃고 낮은 파도만 일렁이게 됩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약해지면 해안가 생태계는 즉각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던 개와 조개, 수많은 갯벌 생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해수 혼합이 줄어들면서 바닷물의 산소 공급과 영양분 순환도 정체됩니다. 이는 결국 해안선에서 시작해 바다 환경 전체를 위협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솜과 같습니다.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안정적인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는 달의 중력이 지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달이 없다면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심할 경우 자전축이 크게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자전축이 뒤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만 년에 걸친 미세한 흔들림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초래합니다. 열대지방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의 기온이 급상승하는 극단적인 기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계절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달의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 탄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생명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지구에서 인류와 수많은 생명체는 과연 지금처럼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인간도 존재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가 달을 떠난 이후 인류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50년이 넘는 기나긴 침묵,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달을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달을 향해 거대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달 탐사가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는 자존심 대결이었다면 지금의 아르테미스 계획은 전혀 다른 꿈을 꿉니다. 잠시 들렀다 돌아오는 소풍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지속 가능한 체류를 목표로 하죠. 이제 달은 단순히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인류의 영토를 넓히는 새로운 정착지가 되려 합니다. 흔히 우리는 달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폴로 탐사선들이 착륙했던 곳은 달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아주 좁은 앞마당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분화구와 어두운 뒷면, 그리고 험난한 산맥들까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달의 90% 이상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곳은 바로 달의 남극입니다. 이곳에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는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물얼음입니다. 이 얼음은 우주비행사가 마실 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전기로 분해하면 숨쉴 산소와 로켓의 강력한 먹이인 연료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상상도 속의 푸른빛 얼음이 실제 가치 있는 자원이 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달은 거대한 우주 주유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달은 더 먼 우주, 화성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우주 휴게소이기도 합니다. 지구보다 중력이 6배나 약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달 궤도를 일정하게 도는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는 인류가 심우주로 뻗어나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달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인류는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붉은 행성 화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달 탐사는 특정 국가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수많은 민간 기업까지 이 뜨거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달로 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될 독보적인 기술력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달을 꿈꾸는 시대, 우주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달은 여전히 가혹한 곳입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달먼지, 레골리스와 강력한 우주 방사능이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달의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기지를 짓고 현지의 자원을 직접 활용하는 놀라운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들을 하나씩 넘어서는 과정 자체가 인류의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실험이 될 것입니다. 50년 전에 달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면 다시 마주한 달은 인류의 미래를 품은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달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과연 달의 어둠 속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류가 마주할 다음 우주 미스터리는 바로 이 달의 뒷면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회색 먼지와 메마른 돌덩이뿐인 죽은 땅. 수십억 년 동안 인류가 바라본 달의 모습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황량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친 표면 아래 인류의 우주 진출을 결정지을 푸른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지구의 강물처럼 넘실대며 흐르는 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품은 인류의 새로운 고향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달에는 태양빛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금지된 구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남극과 북극의 깊은 분화구 안쪽입니다. 이곳은 낮과 밤의 구분조차 없는 영원한 어둠의 땅, 이른바 영구 음영지역이라 불립니다. 햇빛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이 깊은 골짜기는 우주의 혹독한 추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수십억 년 동안 거대한 천연 냉동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얼어붙은 어둠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보는 액체 상태가 아니라 흙먼지 사이에 보석처럼 박힌 아주 작은 얼음 결정이나 바위 틈새에 갇힌 분자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에 거친 흑인 레골리스를 한 움큼쥐어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 속에서 반짝이는 투명한 얼음 알갱이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물을 인류는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과학자들은 달 표면에 탐사선을 일부러 충돌시키는 대담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충돌과 함께 솟구친 거대한 먼지 구름을 분석해 그 속에 숨어있던 수증기의 흔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물질마다 서로 다른 빛의 파장을 내뿜는 성질을 이용해 마치 특수 돋보기로 지문을 읽듯 먼지 구름 속의 물 분자를 정확히 식별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의 정체를 빛의 띠를 통해 읽어내는 최첨단 기술이 달의 비밀을 밝혀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달의 물에 집착하는 걸까요? 물은 단순히 마시는 용도를 넘어섭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와 우주선을 띄울 강력한 수소 연료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 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아가 화성으로 나아가는 우주 항로에 전진기지를 세우는 원천 자원이 바로 이 물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얼음 섞인 흙에서 순수한 물을 뽑아내고 나누는 정제와 분리라는 까다로운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지에서 자원을 직접 조달할 수 있듯 그렇다면 이 귀한 물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아주 오래전 얼음을 가득 머금은 혜성들이 유성우처럼 쏟아져 달의 어두운 분화구 속으로 박혔다는 설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태양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입자인 태양풍이 달 먼지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물 분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직 무엇이 정답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우주가 남긴 이 특별한 흔적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지금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창고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물이 숨겨진 구덩이는 영하 200도에 달하는 살인적인 추위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해가 전혀 들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탐사 로봇조차 작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에너지를 구하기 힘든 극한의 환경은 인류가 달에 물을 손에 넣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달은 이제 더 이상 메마른 황무지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품은 기회의 땅이자 끝없는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항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 차갑고 어두운 분화구 속에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달이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또 다른 얼굴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6억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 이 장면이 사실은 거대한 세트장에서 연출된 연극이었다면 어떨까요? 인류 최대의 과학적 성취라는 찬사 뒤편에는 이것이 냉전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조작이라는 그늘진 의혹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지 않는 이 도발적인 질문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공기가 전혀 없는 달에서 성조기가 펄럭이고 대기가 없는 검은 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의문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이 지적하는 사진 속의 기묘한 주름과 텅 빈 어둠은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매혹적인 의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무시할 수 없는 기록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폴로 계획을 통해 지구로 직접 가져온 382kg에 달하는 달의 암석과 토양이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암석들은 지구의 것과는 결정 구조부터가 판이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해온 검증을 통해 그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당시 나사의 수기통신 기록과 설계도 역시 조작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방대한 역사의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왜 깃발은 흔들렸고 별은 보이지 않았을까요? 과학은 이 의문들에 아주 명쾌하게 답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공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 비행사가 깃발을 꽂을 때 전달된 진동이 저항 없이 이어지는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너무나 밝은 달 표면과 하얀 우주복을 선명하게 찍기 위해 카메라의 노출값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낮에 밝은 피사체를 찍으면 뒤쪽에 희미한 별빛이 사진에 담기지 않는 것과 물리법칙으로 설명되는 이 명백한 사실들 앞에서도 왜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거대한 권위에 대한 본능적인 불신, 그리고 복잡한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한 편의 영화 같은 명쾌한 음모론을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기제가 우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때로 복잡한 진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쉬운 이야기를 선택하곤 합니다. 여기에 현대의 디지털 환경은 의심의 불꽃에 기름을 붓습니다.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보인 의혹을 끊임없이 추천 피드에 올리며 확증 편향을 강화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연결되는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한번 형성된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달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깊은 내부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지만 이것이 과거의 착륙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과학의 본질은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미지의 영역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정직한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지를 채워가는 것은 자극적인 의혹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증명을 반복하는 탐구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달 착륙이라는 성취를 넘어 달의 검은 그림자 속에 숨겨진 더 깊은 비밀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인류는 달의 진짜 기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약 여러분이 탄 탐사선이 달 표면에 불시착해야 한다면 어떤 곳을 가장 피해야 할까요? 단순히 텅 빈 회색 벌판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곳은 생존 확률이 0%에 수렴하는 달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장소가 실제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황량한 공간을 넘어 인간의 생명을 단숨에 앗아갈 수 있는 가혹한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숨을 못 쉬는 것을 넘어 더 끔찍한 위협을 뜻합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줄 대기가 없기에 치명적인 태양 방사선이 몸속 세포까지 그대로 쏟아져 내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라면 공기와의 마찰로 타버렸을 미세한 운석들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와 모든 것을 뚫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총알이 시시때때로 빗발치는 위험천만한 전장인 셈입니다. 발밑의 흙조차 우리에겐 적입니다. 달 표면을 덮은 회색 먼지, 레골리스는 지구의 모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바람과 물이 없어 둥글게 깎이지 않은 이 먼지들은 현미경으로 보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칼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복을 찍고 정밀 기계를 고장내는 것은 물론 만약 사람의 폐에 들어가면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한번 붙으면 정전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죽음의 회색 눈보라입니다. 이제 달에서 가장 깊은 지옥으로 안내합니다. 달의 남극에는 셰클턴 크레이터라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무려 약 200m에 달하는데 이는 백두산 2개를 위로 쌓아도 바닥에 닿지 않는 아찔한 깊이입니다. 에베레스트산 절반 높이의 수직 절벽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 시커먼 구멍은 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태양빛이 닿은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의 구역입니다. 이곳 영구 음영 지역의 온도는 영하 23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금속으로 만든 탐사선조차 순식간에 얼어붙어 과자처럼 부서질 정도의 가혹한 추위입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어둠 속에 인류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하는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흙 속에 섞인 얼음입니다. 찰랑거리는 물은 아니지만 이 얼어붙은 수분은 인류가 달에 기지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탐사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은 완벽한 고립과 마주하게 됩니다.
거대한 수직 절벽과 험준한 산맥에 가로막히면 지구로 보내는 무전 신호가 물리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니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도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그 무엇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침묵의 함정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토록 공포스러운 장소가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달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곳이 가장 풍요로운 미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기묘한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극한의 공포를 넘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얼음을 손에 넣는 날 인류의 역사는 다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어둠을 이겨내고 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달의 뒷면에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